안녕하세요, 복잡합니다. 오늘은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바토세라 세팅을 안 하기로 하고, 블로그나 이런데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변경이 되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요 부분 지금 액정이 나가 있습니다. 이 끝쪽에 왼쪽 좌측 끝면에는 액정이 뭐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깨져 있는데 이 액정을 교체를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교체를 해서 노트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액정 모델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같은 모델 같은 모델 노트북에 액정 살아있는 거 구매를 해가지고 그 액정만 교체 상판 통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 색깔이 안 맞으면은 디스플레이 액정만 꺼내서 교체를 하는 걸로 할 건데, 이번에 운이 좋게 같은 시리즈의 모델을 액정이 살아있는 걸 구해가지고 노트북에서 액정을 추출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이 노트북 액정 확인했으니까 시스템 종료를 해주고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삼성, 자, 이쪽에 있죠? NT300VOA입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NT300VOA, 요 모델로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추출을 할 모델도 같은 시리즈의 모델입니다. 이것도 NT300VOA, 요건 검은색이라서 식별은 더 잘 되는 편인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모델 코드가 요거는 NT300VOA A45였고요. 지금 이제 액정을 이식받을 모델은 NT300VOA A58D입니다. 일단 NT300VOA는 뭐 자동차로 생각을 하면은 뭐 차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고, 뒤에 숫자는 이건 옵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양이 다 같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사양의 차이가 있어서 뒤에 세부 모델명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앞에 것만 공통 모델로 확인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비슷한 부품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도 원래는 이제 부팅을 해본 결과 정상적인 부팅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단점을 보니까 위쪽에 램뱅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램을 사용을 해도 소켓을 하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제 뭐 굳이 쓰려면 쓰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드가 그래도 멀쩡한 앞에 모델의 액정을 이식을 함으로써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모델은 액정을 추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액정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합판부터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합판을 오픈을 해줄 건데요. 이 NT300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원래 고무 패킹이 있던 자리인데, 요 고무 패킹 자리에 볼트가 하나씩 고정으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 램뱅크 쪽에는 어차피 여기 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 볼트가 없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이쪽에 다 볼트가 안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합판을 분리할 때 힘으로 해가지고 파손을 하시지 않고, 예, 안에 이제 고무 패킹을 이렇게 걷어주면 되거든요. 걷어주고 안에 볼트를 제거를 해가지고 합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판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판 분리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내려가지고 꺼내주면 되고요. 네. 부품용 모델이라 가지고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도 없고 대신에 가이드하고 이런 건 다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램뱅크 한쪽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램에 고정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고장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 합판이 분리가 되었지만 또 안에 볼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합판 자체를 다 분리를 할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집에 못 쓰는 카드도 괜찮고요. 이제 뭐 그래도 난 좀 카드보다는 다른 거 선호하신다면 플라스틱 헤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개당 뭐 1,000원, 1,500원, 뭐 개중엔 다이소에서도 이런 거 구하시는 분들 있다는데 저는 다이소에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신용카드 안 쓰시는 걸로 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은 왜나 똑같이 현재 이 모델은 그 이제 중고 판매자분이 볼트를 거의 다 해체를 했는데 이 볼트 있는 거 해체가 다 됐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은 이 프레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다 볼트를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다른 걸 꽂아가지고 헛돌았네요. 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또 이제 다른 쪽에 이제 해체가 안 된 볼트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준 다음에 측면으로 세워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상판을 열어보면 이렇게 키보드하고 여기 이쪽에 틈이 있습니다. 손톱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살짝 넣어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 네, 이렇게 하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안에 이제 결속되어 있는 그 고정 핀들이 빠집니다. 빠지고요. 자, 이쪽에도 똑같이 혹시나 요 SD 카드 요 모형으로 있는 거 요것도 확인을 해갖고 제거를 해주시고요. 안 된다 싶을 때는 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누락이 돼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 게 누락이 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쪽에 또 두두둑 소리가 났죠? 그러면 살짝 올라오는데 이쪽에 똑같이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죠? 절반 왔습니다. 자, 이쪽에도 똑같이 보시면 이제 조금 들려 있죠? 이쪽으로 해서 살살 넣어서 딸깍. ODD. 아이고 죄송합니다. ODD는 볼트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빼주면 쏙 하고 나옵니다. ODD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네. 다시 이렇게 쑤셔주면은 정도 빠져야 되는데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요. 뒤쪽에도
살짝이 넣어서 이쪽 맨 뒤쪽에 합판이 분리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좀 살살 살살 너무 세게 하면은 또 화편이 튀어서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주시면은 벌어집니다. 벌어지고요. 조금 벌어진다 싶으면은 그 틈으로 해가지고 틈새 공략 하듯이 이렇게 빼주면은 잘 빠집니다. 이쪽에도 다 됐습니다. 열어주실 때는 이쪽에 포트가 있는 쪽에는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걸려가지고 반대쪽에 없는 부분 쪽으로 USB 포트가 또 닫힐 수는 있지만 살살 조심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타입으로 또 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액정을 뺄 거니까 액정 여기 우리 밑에 힌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볼트들이 있거든요. 요것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판만 별도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는데 안 빠지네 하십시오. 안 빠지네 하는 이유는 이쪽에 케이블이 하나가 딸려옵니다. 이게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그 모듈인데 요거는 풀어주고요. 풀어주면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케이블도 제거를 해줍니다. 뒤에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또 뭐가 매달려 있네요. 매달려 있는 게 자, 매달려 있는 게 이 와이파이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쏙 하고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판하고 하판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판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별도로 빼두고요. 자, 여기서 같은 모델의 경우는 이 상판을 그대로 교체를 해도 되고요. 저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판을 또 분리를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액정만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판도 하판하고 똑같이 홈을 밀어주면 되는데 상판은 조금 더 힘들어요. 하판이 보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다른 모델 수리를 하다가 액정을 해먹은 적이 한 몇 번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걸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보면은 안쪽에 테이핑,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놓는 이제 모델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뗀다고 무리하게 이제 힘을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충격으로도 디스플레이 액정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액정을 다룰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앞면 베젤 분리가 거의 다 됐는데, 베젤 분리가 덜 됐는데, 예, 조금 더 빼가지고 빼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 액정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액정 쪽에 요 액정 테두리에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 요 네 군데만 제거를 해주시면은 액정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액정을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되고요. 밑에 요 액정 케이블 있거든요. 테이블 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요 테이프를 살짝 조심스럽게, 너무 세게 떼면은 요 핀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살짝 떼어주고, 테이프를 살짝 떼어주면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액정 분리가 끝났습니다. 이 액정은 제가 앞전에 정상 테스트를 했고, 어차피 이제 교체를 하면서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 액정에도 보시면은 모델명이 있습니다. LTN 156AT19001. 예. 요 내가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액정 모듈이 궁금할 때는 이제 직접 분해를 해보시고 그 이름으로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용한 노트북 모델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옆에 호환 액정이라고 추가 검색어를 붙여주시면은 덜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모델마다 이제 스펙이라든지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모델을 확인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방법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거는 좀 요란스럽게 뜯었는데, 요번에 이제 액정을 이식할 모델은 제가 조금 약간 편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간소화해서 해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요 모델은 배터리가 없어서 그랬지만 항상 무언가를 분리를 하거나 할 때는 배터리는 항상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방전된 배터리여도 혹시나 하는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항상 분리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 조립된 상태에서 바로 이 디스플레이 모듈 상판만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따라 가지고 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닌다면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되기는. 네. 어차피 뭐 안에 액정은 깨져 있고 나는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노트북 모델마다 또 이제 뭐 상판에 디스플레이
결속 방법이 다 모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항상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슷은 한데 100% 똑같은, 같은 제조사면은 똑같을 수 있지만 제조사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위쪽은 다 뜯었죠? 위쪽은 이제 벌어졌습니다. 위쪽은 벌어졌고, 아래쪽에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다 벌어졌는 거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 올려서 살짝 완전히 제낀 다음에 살살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빠지게 됐거든요.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디스플레이 액정만 분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인보드에 있었던 와이파이 모듈 그 케이블 제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 LCD 액정만 분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결합을 할 때는 좀 다소 편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지요. 이쪽에도 모델 확인해 보시면 LTN 156 AT001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이에요.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요 추출했던 디스플레이를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할 때는 이 디스플레이 핀을 먼저 결합을 해 주시고요. 해주실 때 살짝 여기 요 작은 핀에 40핀짜리입니다. 이 작은 모듈이.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빨 맞춘다, 그냥 세게 하지 마시고 퍼즐을 맞춘다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들어간 느낌이 있으면 바로 테이프를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테이프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바로 닫는 게 아니라 액정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뚜껑을 바로 닫는 것보다는 이제 잘 결합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하게 2개 정도만 먼저 고정을 시켜주고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면은 일단 고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배터리 개수 호스를 바로 전원 어댑터 연결을 해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좌측 화면에 멍이나 크랙이 없습니다. 액정 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재웠고요. 확인이 됐으니까 바로 전원은 다시 끊어주고,
전원 연결을 이제 차단을 해줬고, 이제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완제품 상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체결을 다 했고, 이제 이 상판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이빨들이 있거든요. 예, 물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결합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해가지고, 이게 세게 누르고 하면은 플라스틱의 원회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암수를 물려서 고정이 될 수 있게 다시 살살 눌러주면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밀리는 소리가 나야 결속이 된 거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서 다 눌러서 제대로 결속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밑에 쪽에가 좀 결속이 덜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안쪽에도 결합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액정도 새 모델로 교체이 된 셈이고요. 이렇게 액정을 교체를 한 방법이 있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한성 노트북 액정 파손된 모델, 지금 제가 액정을 주문을 해놨는데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조금 배송 완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음 영상에는 그 모델 액정 디스플레이 교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델별로 요 상판이고 하판이고 체결 방식이 비슷은 해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모든 모델을 다 해볼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이제 구해서 해볼 수 있는 모델은 최대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카메라가 자꾸 이제 흔들리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편집을 해서 올린다고 올리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 노트북 액정 교체를 한번 해볼 거고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부족한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